안녕하세요. 제2부장부의 소장 조도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2.5% 급락, 이제 바닥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조던 777닷컴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던 777닷컴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트럼프 파월은 루저 공격, 주식 장기채 달러 급락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2.5%, S&P 500 지수가 2.36%, 다우존스 지수가 2.48% 떨어지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2.5% 급락, 이제 바닥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를 해임할 수도 있다는 경고에 시장은 장 초반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장 막판에 좀 들어 올렸죠. 트럼프는 왜 파월에게 금리 압박을 가하고 있을까요? 트럼프는 중국을 제외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나라의 관세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관세 협상을 시작해 최종 도장을 찍는 데까지 평균 18개월이 걸렸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관세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주가는 떨어지고 있으니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방을 받쳐줄 무언가가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연준의 금리 인하입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가 나오려면 연준은 데이터를 따른다고 했으니 경기 침체가 나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파월은 금리 인하가 멀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는 트럼프가 자신이 관세로 망친 시장의 책임을 파월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준이 금리 인하에 들어가면 시장은 폭등할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푼다는 것은 자산 가격의 폭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방에 배팅한 자금들이 대거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일시에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은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파월이 어차피 2번 할 금리 인하 이번에 한 번 해주면 어떻습니까? 큰일 납니까? 아닙니다. 파월은 똥꼬집을 피우고 있는 중입니다. 물가와 고용은 이미 안정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때에 시장을 위해 한 번쯤 연준 풋은 필요하고 연준은 높은 금리를 유지할 명분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번 영상에서 나스닥이 15,000선 밑으로 떨어지기는 힘들 것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15,000선 밑으로 떨어지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추가적인 악재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악재는 이미 다 나왔고요. 트럼프가 오히려 90일 관세 유예를 하면서 아무런 하방 지지가 없었던 그때보다 지금은 안전망이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관세 면제 조치가 나오면 다시 한번 폭등할 여지도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 종가가 15,870선입니다. 나스닥은 벌써 지난번 하락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폭등 폭락에 새로운 트리거가 없다면 당분간은 15,000선에서 지난번 폭등했던 17,000선의 박스권을 오갈 가능성이 큽니다. 3대7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3대7 법칙이란 7번 소소하게 잃고 3번 크게 먹는다는 뜻입니다. 소소하게 잃는다는 것은 구스톱에서 7번은 3점으로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3점으로 막는다는 얘기는 손해는 있지만 손절하고 위험을 해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리밸런싱을 하다 보면 10번 중 7번은 손실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런 손실은 총자산의 1%보다 작습니다. 주식수도 소소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10번 중 3번은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때는 아주 크게 떨어집니다. 시기는 2년에서 3년마다 마이너스 30%씩 떨어지는 큰 위기가 옵니다. 이런 위기에 고스톱을 예로 들자면 쓰리고, 광박, 피박에 멍따까지 따따블 이상으로 먹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7번의 손해를 메꾸고도 남으며 오히려 훨씬 많은 돈을 버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입니다. 지금과 같은 마이너스 30% 하락장이 그런 경우이죠. 저는 3번을 크게 먹는다는 것을 그 전까지는 그 의미를 착각했습니다. 매뉴얼이 시키는 대로 완전히 위험에서 끝나는 마이너스 3% 해제가 되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 자연스럽게 돈은 벌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는 아닙니다. 완벽하게 안전한 때에 들어가면 너무 늦기 때문이죠. 3번을 크게 먹는다는 진정한 의미는 공포와 주식수를 바꾸라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스닥은 최고점 대비 약 20% 떨어졌고요. 애플은 최고점 대비 약 35%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고점 대비 24%가 떨어졌고 만약 올인한다면 그 전에 내가 갖고 있던 주식보다 주식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물론 자산의 액면가는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자산의 액면가가 아닌 주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포와 주식수를 바꾸는 행위입니다. 그럼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그래서 공포와 주식수를 바꾼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만약에 더 떨어지면 다시 리밸런싱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3대7 법칙으로 공포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현금이나 숏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선행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포 구간에서 과감하게 올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떨어지고 있는데 저 위층에서 100% 들어가서 존버에 들어가 있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지금이 공포 구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트럼프 풋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월 풋도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달러 인덱스도 100을 넘어 110까지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달러도 공포 구간입니다. 미국의 자산은 다시 위대해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니면 세계 어디에 투자합니까? 유럽입니까? 중국입니까? 한국입니까? 일본입니까? 시총에서 1위를 다른 나라가 뺏어가지 않는 한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기업은 미국에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매뉴얼의 최종 목적은 3대7 법칙을 위해 존재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구서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해야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2.5% 5% 급락 이제 바닥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